안녕하세요. 서울대 의예과 2, 3학번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스키장 갔을 때인데 저보다는 친구들이 더 많이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본래 치과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수능을 위해서 생명과학 2를 공부하면서 특히 의사에 대한 꿈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생명과학 2가 생명체의 미시적 세계를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올 1등급입니다. 3개 틀렸습니다. 국어 하나, 수학 3점짜리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틀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1학년 때는 내신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 엄청 충격적인 점수를 받고 좌절했던 기억이 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2학년 2학기에는 전교 1등까지 이뤄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오래 고민하기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많이 효과를 얻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자신 있던 과목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서는 수원수투 미적을 아예 생판 모르는 걸 배우다 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문제나 내용을 뭔가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하고 강의를 찾아봐서 바로바로 대답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한 문제에 막 2시간 넘게 3시간 이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고, 진짜 끈끈내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앉아서 제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했던 게 제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문제가 2017학년도 가형 30번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 평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다가 그 문제만큼은 진짜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도 가끔 생각나고 잘 때나 아니면 딴 문제 풀 때나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풀어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냥 힌트 하나를 던져주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겨우 답을 알아내서, 이 경험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끈기 있게 붙잡아서 결국은 풀 수 있게 해줬고 궁극적으로 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수능 때 국어가 엄청 어렵게도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때 82점 2등급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의대 진학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수 아니면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수를 하면서 다시 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나 운이 아니라 그냥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현역 수능 때는 국어 기출 문제도 많이 분석 안 했었고 EBS 연계도 안 했었고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하우 같은 거는 많이 생겼지만 수능 당일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오니까 기본기가 무너지고 그냥 그런 노하우들이 발현이 못 돼서 결국엔 문제를 푸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 말고 그냥 자신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의 국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고, 다시 수능을 봤을 때는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면은 항상 국어를 먼저 풀었었고, 국어를 푼 다음에는 수학,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무조건 영어를 풀고, 영어 풀고 나서는 과탐, 이런 식으로 그 스케줄에 맞게 공부를 해서 수능 때 긴장을 안 해야 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 노트입니다. 수능은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 한 번이 수능 점수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 때 토요일마다 그 주에 했던 모든 실수들을 기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4주에 했던 실수를 다시 기록을 해서 정리를 총 2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수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거를 느끼게 된 순간부터는 실수를 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수능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능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충분히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해야지 라는 식으로 행동강령을 작성해서 수능에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와 매체 국어 때 무조건 막히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넘어가고 나중에 침착하게 돌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국어 시험에 돌입을 했었는데, 시작부터 2문제가 막혀서 엄청 당황스러웠지만 그때 행동강령 세웠던 걸 기억하고
그냥 멘탈 흘리지 않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수를 시작하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날 때쯤 화학 점수가 엄청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화학은 제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인데 이렇게 점수가 부진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실망이 컸었고 좌절감이 많이 컸었는데요. 그때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실수 노트를 작성하고 공부 방식 같은 것도 바꿔보기도 하고 마인드셋도 바꿔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입시 수능 하나를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 그 누구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찮고 또 엄청 싫은 1년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큰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입시판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고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데 어차피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나 하자라는 마인드로 임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능에 가까워졌고 수능 당일에서도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의대 준비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무리한 예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무리한 예습이 항상 꼭 의대 진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시달리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집중하면서 뭔가 어떤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라는 힘든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막연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가짐, 그냥 공부나 하자 라는 말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